어젯밤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흥미로운 두 가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데일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10%나 급등을 했어요.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업은 코어위브입니다. 매출은 예상을 상회를 했는데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반대로 시간 외에서 9% 급락했어요. 두 회사 모두 AI 인프라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근데 같은 날 한쪽은 10% 오르고 한쪽은 9% 빠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또 투자자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데일 테크놀로지스 4분기 실적이 월가를 놀라게 했습니다. 매출 333억 8천만 달러, 예상치 317억 달러, 이거를 16억 달러 이상 초과했어요. 전년 대비 39.5%, 약 40% 성장입니다. 조정주당 순이익 3.89달러, 예상치 3.5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39억 5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억 달러였는데 흑자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였습니다. 항상 실적 발표하게 되면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분기 매출 중간값 352억 달러, 월가 예상치는 289억 달러였으니까 예상을 20% 이상 초과한 거예요. 연간 가이던스 매출도 1,400억 달러, 조정 EPS 12.9달러, 월가의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핵심이에요. AI 서버 매출 연간 500억 달러 달성 전망, 우리 돈으로 약 72조 원입니다. AI가 델을 바꾸고 있습니다. 델 최고 운영 책임자 제프 클라크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AI 기회가 우리 회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말 과장이 아니라 숫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델의 사업 부문을 보면 두 개로 나뉩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담당하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룹, 그리고 PC를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솔루션 그룹이에요. 인프라스트럭처 그룹 매출이 196억 달러로 73% 급증했습니다. 서버, 네트워킹 부문 영업이익률이 14.8%로 예상치 12.9%를 크게 웃돌았어요. 반면에 PC 부문은 135억 달러로 14% 성장에 그쳤고 수익성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한 회사 안에서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PC 시대의 델은 평범한 성장, AI 서버의 델은 폭발적 성장. 그러니 델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사상 최대 수주 잔고가 430억 달러.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받아놓은 주문이 430억 달러어치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몇 분기는 이 주문을 소화하기만 해도 됩니다. 여기서 델과 엔비디아의 관계예요. 델이 왜 AI 서버 시장에서 강자인지 이해를 하려면 엔비디아와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GPU 칩을 만들지만 그 칩을 서버에 조립해서 기업에 납품하는 것은 델 같은 서버 제조사예요.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 AI 서버를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델입니다. 델의 AI 서버 고객을 보면 코어위브, 엔스케일 같은 AI 클라우드 기업들과 주요 기업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AI 수요가 지속적인 공급 제약과 가격 재조정을 낳고 있다. 이것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어요. 회사 스스로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번에는 코어위브입니다. 코어위브는 원래 비트코인 채굴용으로 구축한 GPU 인프라를 AI 클라우드로 전환한 기업이에요. 오픈AI, 구글,
엔트로픽 같은 AI 기업들에게 컴퓨팅 인프라를 임대해주는 사업 모델입니다. 지난해 봄에 나스닥에 상장했어요. 매출 성장은 정말 놀랍습니다. 4분기 매출 15억 7,200만 달러, 전년 대비 2배 이상이에요. 110% 성장했어요. 보통 두 자릿수 몇십 %씩 성장하죠? 그것도 대단한데 이 기업은 110% 2배 이상 성장이에요. 25년 연간 매출 51억 달러, 전년 대비 168% 성장이에요. 그리고 연간 매출 50억 달러를 돌파한 역대 가장 빠른 클라우드 기업이라는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또 수주 잔고가 668억 달러예요. 그것도 연초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어요. 앞으로 매출이 계속 나올 파이프라인이 이미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주가가 9% 빠졌나? 이게 바로 코어 위브의 딜레마입니다. 성장과 수익의 간극인데 코어 위브의 문제는 돈을 너무 빠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4분기 한 분기에만 자본 지출이 82억 달러였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가 하면 앞선 3분기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2025년 연간 자본 지출 합계가 149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 순손실이 4분기에만 4억 5,200만 달러로 급증했어요. 주당 순손실이 0.89달러, 월가 예상치는 0.21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4배 이상 더 손실이 났다는 얘기예요. 조정 에비타 8억 9,800만 달러로 예상치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이것이 시장을 실망시킨 거예요. 수주 잔고 리스크, 부채, 자본 비용과 관련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 부채가 4조 6천억 달러 수준이에요. 성장 속도는 엄청난데 빚 또한 엄청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같은 대형 고객의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것 또한 리스크예요. 코어 위브는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의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AI 연산에 특화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포지션이에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의 투자를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의 과제예요. 그래서 두 회사를 비교해보면 델과 코어 위브,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두 AI 인프라 기업을 나란히 놓고 보면 델은 수익을 내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잉여 현금 흐름 39억 달러, 서버 영업이익률 14.8%, 자사주 매입, 성숙한 기업이 AI 전환에 올라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어 위브는 수익보다 성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매출 168% 성장, 수주잔고 4배 증가. 그러나 손실도 그만큼 커지고 있어요.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퍼붓는 초기 성장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거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 성장을 원한다면 델처럼 수익이 나는 기업이 더 맞습니다. 그러나 또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폭발적 성장에 베팅하고 싶다면 또 코어 위브 같은 모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로서 어떻게 이걸 읽어내야 할까? 몇 가지 정리해보면, 첫째, 델 테크놀로지스는 AI 서버 사이클의 직접 수혜주입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한 곳에 델이 서버를 공급합니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지속되는 한 델의 수주 잔고는 계속 쌓일 것입니다. 430억 달러의 미처리 부문, 500억 달러 AI 서버 매출 전망, 이번 실적이 본격적인 재평가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또 둘째, 코어 위브는 성장성은 탁월한데 리스크 또한 큽니다. 668억 달러의 수주잔고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부채와 손실 확대, 대형 고객 집중 리스크가 있어요.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AI 인프라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또한 또 안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 두 기업 실적 발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어요.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 멈추지 않습니다. 코어위브가 4분기에만 82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이 돈이 엔비디아 GPU로, TSMC 칩으로, 메모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메모리 쪽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델은 AI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코어위브는 AI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둘 다 AI 인프라 투자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기업의 실적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거. 델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고 코어위브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의 하루하루 등락 흔들릴 이유 없죠. 방향을 보면 됩니다. AI가 더 많은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방향. 오늘도 그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